그래서 오늘은 그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그 현 상황 정리하는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이번 주에 대선 끝나고 엄청난 급락을 이제 연속하고 있는데 과연 이 상황을 이제 어떻게 판단을 하고 매매에 이용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거의 최악이었어요. 지금 대선 날부터 해서 단기로 한 25% 정도 쉬지 않고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뭐 평소 대비 뭐 한 4배, 3배 거래량 뭐 우습게 터지면서 최악의 그냥 형태로 지금 이 어디까지 빠졌냐면은 지금 5년 내 유의미하게 이 저점 부근까지 지금 단기간에 일주일 만에 빠졌어요. 좀 근데 일견 과도해 보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그쵸. 주가가 그 전까지 신고점으로 치닫다가 트럼프 당선 이후에 하락했다면 어느 정도 납득은 할 수 있겠지만 그쵸. 이미 레벨이 높은 수준이 아니었는데도 일주일 만에 5년 내 박스권 하단으로 갑자기 이제 내려간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 박스권을 뚫고 새로운 어나더 레벨의 이제 하락 구간으로 들어갈 거냐, 아니면은 5년 안에도 이 정도 레벨에서는 보통 반등을 했으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하락을 멈추고 뭐 횡보를 하든 뭐 반등을 하든 할 거냐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수급도 뭐 난리 났어요. 그냥 기관들이랑 외국인은 그냥 가리지 않고 기계적으로 그냥 쭉 팔더라고요. 이 50만 순매도량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은 대선 전까지 이 종목에 하루 거래량이 50만이 안 되는 날이 꽤 많아요. 근데 하루 거래량을 압도하는 양으로 기관이 그냥 무조건적인 손절매를 이제 감행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기관은 제가 봤을 때 저도 기관에서 일을 했었으니까 대선이 나오면 위에서 이제 나오죠. 앞으로 포트폴리오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이 상황에서 우리 신재생 유지합니다. 라고 하기가 어렵죠. 어렵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팔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죠. 보이네요. 그리고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 실적 발표와 동시에 8개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다 이렇게 냈고 목표가를 이제 새로 다 업데이트를 한 걸 평균해 보면 한 8만 1,000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 기준 어제 종가 대비로는 74%의 업사이드가 일단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요 이제 레포트들을 제가 다 읽어봤고 정리를 한번 이제 해볼게요. 실적은 굉장히 잘 나왔어요. 지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0% 증가로 나왔고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164% 급증했습니다. 또한 컨센서스 대비도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컨센서스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매출도 서프라이즈, 이익은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실적이 좋아졌는데도 이 트럼프 이슈로 급락을 진행하고 있다. 요걸 이제 그럼 사업부별 실적이랑 전망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지금 CS윈드가 크게 타워 사업부랑 그 다음에 CS윈드 오프쇼어 하부 구조물 사업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타워 사업부는 매출이 4,200억에 영업이익이 260억 나왔고 미국에서 저희가 받는 이 IRA법에 따른 이제 보조금은 이 타워 사업부에서 100%다 받고 있습니다. 하부 구조물 사업부는 매출 3,600에 뭐 영업이익 한 800, 이 정도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제가 쭉 설명을 드릴 건데 이 CS윈드의 구조를 한번 보셔야 돼요. 일단은 CS윈드의 해외 법인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다 생산 공장들이거든요. 눈여겨봐야 될 거는 요거 4개 나라에 대한 생산 공장이에요. 지금 덴마크 요 그 블리트 새로 인수한 하부 구조물 사업부의 생산 캐파가 한 1조 6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 지금 공장이 있는데 요게 캐파가 한 1조 정도 되고 여기서는 육상 풍력 타워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베트남이랑 포르투갈에는 6천억, 5천억 캐파의 공장이 있고 여기서는 육상도 만들고 해상도 만드는데 여기선 거의 해상 위주로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타워는 요렇게 세 군데에서 만들고 하부 구조물은 여기서 만든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육상 풍력 타워만 만들고 보조금은 다 육상 풍력 타워를 통해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워 사업부부터 보면 3분기 영업이익률이 6.2%, 전분기 대비 이제 이익률이 좀 하락했어요. 그리고 요게 이제 조금 안 좋은 부분이긴 한데 이 보조금을 280억을 받았거든요. 근데 보조금을 안 받았다고 치면은 영업이익이 아직 적자입니다. 마이너스 수준이에요. 그 이유는 지금 베트남, 포르투갈 법인의 해상풍력 설비 증설이 완료되면서 이 설비가 증설되면 이제 감가상각비를 바로 까기 시작을 해야 되니까 이 비용이 생기기 시작했고 인력 증원으로 인한 판관비 증가했고
초기 생산성 저조 등에 따라서 수익성이 부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어쨌든 수율도 맞추고 이런 램프업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수익성이 본궤도에 올라오기 전이니까 이런 비용 때문에 타워 사업부가 이제 조금 부진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냥 전체적으로 까놓고 보면은 보조금 없으면은 이렇게 언제든 적자가 나올 수 있는 사업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트남 포르투갈 법인 설비 증설이 왜 이루어졌냐? 이 4조 원 규모의 지멘스 가메사 회사향으로 해상풍력 타워 계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4조짜리 계약의 매출이 곧 본격화될 것으로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풍력 타워의 매출이 어떻게 될 거냐 보면은 고객사가 수주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냐를 보면 돼요. 고객사가 수주가 늘어야 CS 윈드도 이제 수주가 늘 거잖아요. 베스타스의 수주 잔고를 감안하면 지금 2016년부터 미국 내에 육상 풍력 설치량이 한 10기가와트를 상회할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CS 윈드도 덩달아서 26년부터는 그 미국 법인의 육상 풍력 타워 매출이 동반 상승하겠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풍력 타워 공급이 굉장히 타이트한 지금 시장이기 때문에 CS 윈드 납품 단가도 얼마 전에 인상을 한 것도 저희가 이제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 물량 확대될 거고 단가 상승될 거라서 이익이 늘어날 거다라는 걸로 일단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타워 사업부는 됐고 이제 하부 구조물 사업부를 보면은 매출이 3,600억, 영업이익 800억 정도 나왔는데 일단 영업이익률이 23% 굉장히 높아요. 영업이익률이 높은 사업부인데 이것도 이제 조금 안 좋게 보면은 볼 수가 있어요. 하부 구조물에 왜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냐? 모노파일이라는 이 하부 구조물의 단가 인상 계약 체결에 따라서 과거의 손실로 회계 처리를 했던 부분이 손익보존금 형태로 이번 분기에는 이익으로 반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회성 이익 측면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앞으로는 뭐 이익이 이렇게 늘어난 채로 계약이 될 테니까 향후 예정된 계약의 수익성을 높여서 뭐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일회성 이익 때문에 이번에 실적이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부 구조물 사업부는 이렇게 일회성 이익이 있었고 26년부터는 이제 해상풍력 하부물 사업의 성장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조금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게 24년은 이 하부 구조물 사업의 신규 수주가 부족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기수주 잔고로 예측을 해보면은 하부 구조물 사업부의 25년 매출은 역성장이 지금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3분기 말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지금 요 정도 쌓여 있는데 그래봤자 1조 원 수준이거든요. 근데 올해 예상 매출이 여기가 1조 원이라 내년에도 1조 원을 못 넘을 것 같아요. 11월 7일에 최근에 미국향 해상풍력 구조물 신규 수주 공시가 나긴 했는데 이 수주는 아마 2026년부터 매출에 반영이 될 거라 어쨌든 25년은 이 하부 구조물 사업부는 역성장을 할 것 같다라는 이제 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인 의견이에요. 24년 4분기는 미래 수익성과 성장성을 위한 펀더멘털을 증명해보아야 되는 중요한 시점이다. 왜냐하면 지금 2분기 연속으로 CS윈드가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온 게 다 일회성 요인이었기 때문이거든요. 2분기에는 해상 변전소에 대한 납품 단가 인상으로 일회성 이익이 한 번에 회계적으로 들어왔고 이번 3분기에도 모노파일 공급에 대한 판가 협상으로 일회성 이익이 확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2분기 연속 서프라이즈가 났지만 회사 펀더멘털이 엄청 좋아졌다. 실적이 대박이다. 근데 이거를 펀더멘탈이라고 생각하기는 좀 애매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3분기를 마지막으로 일단 판가 협상이 일단락이 되었기 때문에 4분기에는 이런 일회성 요인 없이 판가 인상 없이 순수하게 이 펀더멘털로만 실적이 잘 나와야 그때 한번 주가가 이제 이 회사가 펀더멘털이 이젠 진짜 탄탄하구나 라는 이 컨센서스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10월에도 이 정도 이제 11월에도 이 정도 수주를 받았고 지금 유럽향으로도 뭔가 해상풍력 구조물 수주를 뭔가 진행 중인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게 이제 연내나 내년 초에 확정이 될 예정이고 그래서 이제는 판매 단가 협상도 끝났으니까 향후에는 이 하부 구조물 사업부에서 수주가 계속 지속되면서 해상풍력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을 좀 지워 나가야 시장의 뷰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기별 실적을 보면은 3분기에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타워 매출 한 4천억 중에서 보조금이 한 280억, 오프쇼어가 뭐 한 3,600억 정도 매출이었고 영업이익도 보시면은 타워만으로는 적자예요.
보조금이 280억이 들어와서 흑자처럼 보이는 거고, 요 오프쇼어도 보세요. 지금 이 노이즈가 일견 뭐 아예 이해가 안 되진 않아요. 왜냐면은 1Q 때까지는 요 하부구조물 사업부가 적자였거든요. 530억씩 이렇게 적자를 보던 회사가 2분기에 단가 협상으로 회계적으로 800억이, 3분기에도 단가 협상으로 회계적으로 800억이 이렇게 됐는데, 과연 이게 회계적인 이런 일회성 요인이 없이도 요 정도의 수익이 날 거냐, 이제 시장에서 의구심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4Q에는 펀더멘털로만 실적을 잘 내야 좀 뷰가 바뀔 것 같다 하는 거고. 그러면 세전이익은 내년 중에는 다, 그러니까 내년 2분기랑 3분기에는 일단 빠지는 거고, 빠지죠. 그쵸. 4분기부터 올해 4분기부터는 펀더멘털로 승부를 보니까 네. 이제 내년 4분기도 정상적인 수준으로 내려오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숫자가 이제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예요. 일회성 요인이 없는 내년도 2분기랑 3분기는 역성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내년 4분기는 이제 뭐 정상적으로 성장을 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 지금 실적이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노이즈가 큰 것도 사실 일견 이해가 돼요. 왜냐면은 지금 타워 매출이 본업에서 발생하는 타워 매출보다 이 보조금으로 인한 이익이 더 크잖아요. 지금 예상하기가. 그러니까 이 보조금이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엄청 많은 회사인데, 트럼프 때문에 이런 보조금에 대한 노이즈가 생기니까 이 회사의 실적 예측이 갈피를 못 잡는 거죠. 이게 뭐 한두 푼 하는 보조금이면은 빼고 뭐 계산을 할 텐데, 이게 뭐 1,300억을 지금 내년에 받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뭐 얼마나 줄어들지 아니면 아예 없어질지 갈피를 못 잡으니까 이 CS인들을 바라보는 시장의 불안감이 커져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보조금도 보조금이고 트럼프 정부 하에서 아무래도 프로젝트의 진행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쵸. 그 이슈도 있죠. 뭐 다른 매출들도 적어도 미국 향에 대해서는 반영 시기가 조금씩 미뤄질 수 있겠네요.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시장에서는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우려 때문에 부정적인 뷰도 많은 것 같은데, 일단은 이거죠. 재생에너지 정책의 변화에 대한 우려가 하나 있습니다. 폐지한다고 말을 하는데 진짜 폐지가 될지 아니면 축소가 될지 모르겠고, 보조금도 어쨌든 뭐 늘어나진 않겠죠. 삭감이 되겠죠. 삭감될 확률이 높겠죠. 그 다음에 풍력 프로젝트 다 취소해버리겠다, 트럼프가 뭐 이렇게 맨날 외치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 취소가 될 건지, 신규 프로젝트들 하나도 승인 안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진짜로 신규 프로젝트 설치가 안 될지,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25년 영업이익 추정치 3,200억 중에 1,600억이 이 AMPC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실적 변동성이 엄청 클 예정이라 이 부분을 다 경계하면서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섣불리 바이를 못 외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트럼프도 이 어젠다 47이라고 해서 요걸 통해서 미국을 세계 최저 비용으로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드는 게 기본적인 목표고, 이미 보조금을 제외하더라도 미국 내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으로 자리매김한 육상풍력을 반대할 이유는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육상풍력에 대한 지원금까지 축소시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극혐하는 거는 아직 보조금 없이는 그 경제성이 안 나오는 해상풍력에 대해서는 지금 엄청 소리를 높여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미 자생적으로 경제성을 갖춘 육상풍력에 대해서는 반대할 그럴 명분이 별로 없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CS윈드의 미국 타워 생산 법인은 100% 육상풍력 타워만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상풍력에서 발생하는 보조금이 기존 예상보다 뭐 현격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조금은 제한될 수 있다라는 이제 뷰가 있습니다. 그리고 IR법 자체를 사실 폐지하기도 힘든 부분이 있죠. 저희가 이제 앞전에 기업 분석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선 결과가 일단 상하원 공화당이 다수당을 이뤘지만 상원 의석은 64석을 미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공화당 의원 18명이랑 의장은 이 법 폐지에 대한 반대를 명문화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주요주들이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IRA법에 수혜를 집중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과거 트럼프 1기 때도 지금이랑 똑같이 상하원 다 장악했지만 그 전 오바마의 신재생에너지 세액공제법을 폐지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입법화된 법을 폐지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이제 미국도 데이터 센터 등으로 재생에너지 수요가 크기 때문에 원전 같은 거 하나 지으려면 막 10년씩 걸리잖아요. 단기에 대응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원전을 밀어도 일단 전력 시장이 민영화되어 있어서 가격 경쟁력이 높은 신재생 에너지는 지금 눈앞에 닥친 이
전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발전을 할 수밖에 없다. 설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뭐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는 있을 수 있어요. 뭐 트럼프가 되면서 어쨌든 금리가 좀 상승될 거다. 인플레이션이 저하되는 속도가 좀 줄어들 거다라는 뷰가 대부분인데, 뭐 그러면은 신규 프로젝트에는 부정적일 수 있죠. 풍력 발전 프로젝트는 PF 구조로 이루어지는데, PF 수익성은 어쨌든 금리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으니까, 금리가 높으면 이제 수익성이 잘 안 나오고, 그럴수록 이제 프로젝트는 좀 소극적으로 될 수 있긴 있죠. 그리고 이제 해상 풍력에 대한 우려, 이거는 사실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연방정부 관할 해역의 임대 계획을 정부가 취소하는 등 뭔가 해상 풍력에 타격을 주는 조치들은 일견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지 이제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 요거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볼 때, 저희는 장기로 보면은 무방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포트에 신규로 넣긴 했는데, 24년 추정치를 보면은 지금 기준 11배, PBR 1.86배입니다. 요 리포트가 나올 때만 해도 12배였는데 주가가 계속 하락을 이어가서 현재는 이래요. 그리고 피어 그룹의 글로벌 기업들 멀티플을 봐도 똑같이 트럼프가 되면서 다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15배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피어 그룹 대비해도 CS 윈드는 밸류가 싼 편이다. 그래서 밸류가 싼 편인데 사실 요것도 반영이 아예 안 되는 것도 너무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지금 24년은 이제 하부 구조물 사업을 확장한 시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출도 드라마틱하게 확 늘어난 시기고, 이익도 드라마틱하게 확 늘어난 시기고, 그러니까 과거 년이랑은 사실 펀더멘털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밸류는 지금 뭐 과거의 이런 상태보다 지금 거의 10일 근처까지 갔다 오는 거는 밸류상으로는 사실 부담이 없어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평을 해보면은 육상풍력은 걱정을 크게 안 해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도 막 엄청 드라마틱하게 깎일 거라고는 크게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상풍력은 조금 걱정이 돼요. 트럼프가 뭐 향후에 프로젝트 승인을 안 해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러면은 매출단이 막혀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요 불안감을 없애려면은 빨리 해상풍력 쪽에서 수주라도 이제 빨리 조금씩 차야 불안감이 사라질 것 같아요. 어쨌든 수주를 받으면 그게 매출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밸류에이션은 진짜 매수하기에 가시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의 저렴한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향후 성장하는 산업군에서 밸류가 11이다. 저렴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힘들어도 어쨌든 중간 선거 때 집권 여당이 야당으로 바뀌지 않은 적이 사실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바뀐다고 생각을 하면은, 과거에도 보면은 이제 민주당이 다수 탈환을 하면서 트럼프 일기 때 이때부터 이제 신재생 에너지들의 주가가 턴어라운드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번에도 어쨌든 CS인들을 매매를 하려면 장기 시계열을 가지고 투자 계획을 짜야 되는 거는 무조건 맞는 것 같아요. 단기에 지금 트럼프의 어떤 정책들을 예측하기가 힘드니까 이 분할 매수를 한다고 생각하고, 최대 2년만 버티면은 이때부터는 뭔가 좀 방향성이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말씀 주셨듯이 크긴 하겠네요. 그러니까 풍력 발전이 비용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도 본인 당선 이후에 이제 논공 행상을 해야 될 텐데, 그렇죠. 당선되고 보니 풍력이 싸니까 풍력 괜찮겠네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다 이 말이죠. 적어도 취임 초기까지는 자기를 지지해줬던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네. 행위잖아요. 물론 트럼프의 성향상 크게 지르고 세게 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약하게 뭔가 협상을 하면서 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팩트로도 해상풍력은 보조금이 없으면 아직 경제성이 안 나오는 발전원이니까, 육상은 뭐 걱정을 좀 과하다, 우려가 좀 과하다라고 쳐도 해상은 조금 걱정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수주가 꽉꽉 차 있으면 모르겠는데 수주가 사실 꽉꽉 차 있지도 않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뭐 공격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진짜 장기 시계열로 조금씩 모아가는 그런 투자가 조금 더 좋을 수 있겠네요. 그쵸. 포트에 만약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없다면은 그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저는 이게 진짜 탑픽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사실 트럼프가 뭐 10년 20년 할 것도 아니잖아요. 2년만 지나도 이제 민주당이 하원을 다수 탈환하기만 해도 또 신재생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고, 어쨌든 그 다음에 이 인류가 나아가는 방향성은 신재생 쪽이니까 뭐 그냥 계속 묻어둬도 사실 문제가 없을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노이즈가 껴서 단기적으로 좀 출렁일 때 분할 매수로 조금씩 넣어가면은 괜찮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볼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주식이란 게 지나고 보면 그게 명확하게 보이지만 모두가 공포에 질렸을 때 사는 게 가장 수익성이 좋은 시점이잖아요. 하지만 당시에는 공포에 질려 있고 또 다 떨어질 요인들만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매수를 주저하게 되는데 어쨌건 장기로 봤을 때는 공포가 만연해 있을 때 사는 것이 좋은 전략 중에 하나다. 장기 성장성에 대한 비전이 확실하다면 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무조건 빠질 때마다 모든 종목을 공포에 사야 되겠다 그래서 사는 게 아니라 큰 방향성을 봤을 때 신재생 에너지한 방향성은 확고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종목은 본인이 투자 기간을 정한 다음에 이렇게 공포에 질려 있을 때마다 조금씩 사가는 것도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